충남과학고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과학고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자소서 부분과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오늘 어떤 항목으로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작성, 내용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은 수험생 자신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이 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재학교 과고 자소서를 학생 혼자 작성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주도 학습이고 스스로 작성해야 맞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조력 그리고 주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과고 자소서는 잘 챙기시고 그리고 학생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 건 또 면접이랑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부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부모님이랑 학생이 소통해서 교감해 가면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또 일정은 부모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원서 접수, 자소서 구성 신경 써야 됩니다. 여전히 중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모님 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간 사피엔스 플러스에서 과학고 또 영재학교 또 특성화 공대 과기원 공대 위주로 입시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내용은 다름 아닌 충남과고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자소서 2023학년도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과고 영재학교에서는 좀 입시 정보를 공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소서를 대학 입시 간편화 차원에서는 다 폐지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과학고 영재학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줘야 되고요. 작성 시 꼭 배제해야 되는 사항, 즉 작성 시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 올림피아드, 교내 입상 실적 안 됩니다. 예전에는 교외 입상 실적만 안 됐죠. 근데 교내외 입상 실적 모두 다 자소서에 언급하면 안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참가했다. 뭐 이 정도는 되죠. 그런데 구체적인 상 제목이나 대회 명칭 거기에 따른 실적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종 대회 입상 실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 안 되고요. 자격증, 영재교육원, 최근에 이제 또 기본 영재교육원도 있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의 수로 여부 이런 거는 절대 기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학 관련되는 건 이건 너무 오래됐고요. 절대 기재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또 친인척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역시 안 됩니다.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중학교 역시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거 주의하고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약합니다. 입학 취소까지도 이렇게 안내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약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서약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합격해가지고서 입학할 때는 의대 안 가겠다 그런 서약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약 제대로 해주고 항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항목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에서는 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수학과 관련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학, 과학 학업 능력 향상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최근에 우리 충남과고는 아니지만은 다른 이제 그 영재학교 특히 예술이 들어가는 뭐 인과영이라든지 세과영 이런 쪽에서 이제 인문학 관련되는 부분의 항목이 있는데 아무리 인문학적 그와 같은 내용이 과거에서 최근에 강조되어지지만은 핵심적인 거는 수학과학이에요. 그래서 수학 과학 분야 기준으로 해서 기울인 분야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내용 역시 여기서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은 수학과학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중학교 과학 수학에 관심을 기울인 분야를 설명하고 학업 능력은 별게 아니냐 거기에 컴마까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과학, 수학 관련 분야에 관심 기울인 분야 설명하고 그 과학, 수학 관련 분야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내용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 500자인데 일단은 과학, 수학 관련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인 분야. 내가 과학 분야냐, 수학 분야냐. 요거는 이제 과목이고 과학 중에서도 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냐. 수학에서도 어느 단원이나 분야냐. 요 부분 것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구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내용,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실험이라든지 뭐 연구,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수학은 이제 특히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자신만의 풀이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풀이를 시도를 해봤다거나 뭐 하는 부분들 것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에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 중에서 그 분야가 어느 분야여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관심 기울인 분야,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자소서를 하고 있지만은 교사 추천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에서의 맥락과 지금 여기에 언급된 과학 수학 관련 분야, 관심 분야, 그리고 학업 능력을 위한 노력한 내용,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은 이 학생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500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더구나 500자다 보니까 함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전체 부분 것으로 이제 내용 구성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배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을 익힐 수 있었고 자신의 수학과학 역량이 어떻게 향상되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 전달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막상 구성은 어렵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학생과의 브레인스토밍, 내용들을 나열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추스려야죠. 추스려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스리어서 아웃라이닝, 개요 잡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저랑 같이 하는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주로 저랑 같이 많이 하는데, 1000자 이상, 뭐 심지어 1500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몇 차에 걸쳐서 이제 줄이기, 첨삭, 추리밍 해서 마지막 맞춤법 검사까지 하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미리 이제 학교 생활부나 그 다음에 뭐 초안이나 이런 거 이제 보내주는 부분인데 일단은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한번 써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이 부분 것을 막 안 되는 걸 막 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고 또 스트레스만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때의 구성은 학생이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됩니다. 절대 부모님과 학원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같이 해야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 이제 학생 주도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문서, 구글 닥스 있습니다. 구글 닥스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에 지메일 계정 꼭 챙기셔가지고 구글 문서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 분야에서 직접 수행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를 소개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위에서 썼던 부분은 거기서도 물론 탐구 활동이나 이 연구 사례 있을 수가 있어요. 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2번에서 말하는 직접 수행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더구나 여기서는 과학이 한정지어져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테마가 있어야 돼요. 과목은 물론 화학이든 물리든 아니면 다른 뭐 생명과학이든지 간에 그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소개하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통 이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는 어느 정도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없단 말이냐. 그 경험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기서 탐구활동에 들어가야 될 내용, 주제, 동기, 과정, 결과. 탐구활동의 주제, 테마를 뭘로? 왜 내가 그 테마를 선택했느냐? 이 동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탐구라든지 연구는 왜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결과. 대부분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실은 주제에 대한 설명, 이건 뭐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동기라든지 결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분량을 이렇게 딱 보면은 주제, 동기, 과정, 결과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500자 중에서 한 300자 정도,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이 기준으로 200자 정도를 부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써놓은 경우는 배우고 느낀 점은 끝에 가서 한두 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 100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좀 힘들면은 500, 300이 힘들면은 400, 100, 400 정도는 탐구활동 주제, 동기, 과정,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고 느낀 점은 나중에 충남과고 와서 다른 탐구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내용도 포함되면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 건 과학 세부 특기사항, 과학 세특에 있는 그 연계성도 확인하시고요. 교사 추천서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특히 과학 선생님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분야에서 나를 관찰하고 추천해 주시는 걸까, 이제 그 내용이랑 학교랑 좀 협업이 되면은 훨씬 더 연계성 있는 그와 같은 자소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유념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역시 똑같아요.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아웃라이닝,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첨삭. 이 과정을 꼭 겪어야지 제대로 나옵니다. 처음서부터 쓰기 들어가면은 완전 구성 엉망됩니다. 지도가 없이 그냥 막 헤매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처음서부터 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브레인스토밍 하고 배우잡기 해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항목은 수학 분야입니다. 수학 분야에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자, 충남과고의 특징이 첫 번째 수학과학의 분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구별이 되죠. 어쨌든 수학과학 분야를 얘기를 해주고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쓰는데, 가능하면 역시 거기서도 수학과학 위주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번과 3번은 뭐예요? 2번은 과학 분야에서, 3번은 수학 분야에서 구체적인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준 거, 그리고 그 결과랑 배우고 느낀 점, 완전히 구별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같은 테마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1번 항목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위주로 쓰고 2번, 3번은 구체적인 탐구 경험과 활동을 쓰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분리시켜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분야 관련한 부분이고, 역시 직접 자기가 문제풀이 했던 부분들 거, 그리고 특히 나만의 풀이법, 이런 부분 거. 여러 학생들 보면은 뭐 리만 가설이라든지 뭐 다양한 최근의 수학적인 논제에 대해서 일부 이제 유명한 교재들이 있어요. 유명한 그 창의 수학이든 아니면은 수학 관련된 교재, 최근에 필즈 수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학에 대한 이제 이 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느 분야여야 되고 어떤 탐구 활동이어야 되고 어떤 문제풀이여야 되느냐, 이건 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 돼요. 거기서 직접 자기가 수행했던 경험이어야 됩니다. 없던 경험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빼놓고 쓰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역시 이 부분 것도 주의해서 잘 익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 1번 항목 부분 것은 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번과 3번 항목은 좀 구체성을 갖는다. 2번은 과학이고 3번은 수학입니다. 1번에서도 논제를 얘기할 때 과학 수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 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의 특성상 과학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1번의 논제에서도 과학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상목은, 3번은 동일한 이 방법인데 2번이 과학이고 3번이 수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은 1번에서는 과학, 수학 관련된 분야,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부분이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학습 방법, 그리고 이제 특히 나만의 독창성, 그리고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 기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 부분 거 가서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 3번 항목은 수학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이 유일하게 이제 과학, 수학과 좀 무관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1번에 뭐 국어학습에 대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다, 영어학습에 대해서 자기주도적 학습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조건 과학, 수학으로 역시 1번의 내용도 그 테마, 그 부분 거 잡고 거기서 자기주도 학습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고, 2번, 3번은 구체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과제 해결, 그런 테마 주제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4번 항목이 유독 이제 비교과 영역이죠. 그래서 재학 기간 중 실천한 핵심 인성 요소, 위에 거가 교과 능력이고 핵심적인 수학과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은 4번이야말로 인성 항목이죠. 배려, 나눔, 협력, 여기까지 타인 존중, 여기까지죠.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주로 봉사 정신, 희생 정신,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좀 리더십 역량 이런 부분이고요. 관계 지향성, 그다음에 규칙 준수, 관계 지향성, 규칙 준수는 이제 사회성 관련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핵심 인성 요소 관련 활동 내용을 적어주고 그것을 통해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열식으로 쓴 거예요. 배려, 나눔, 협력 관련해서 봉사활동 했던 거 쓰고, 뭐 갈등 관리 해가지고 본인이 학급 반장이었을 때 겪었던 그분들 간의 갈등 쓰고, 그 다음에 규칙도 잘 지킨다 그러고, 그냥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쭉쭉 나열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성장과 변화 이루어졌는지는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해도 뭐 500자 넘어가니까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핵심 인성 요소를 항목에서 나눠줬지만 저걸 다 쓸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내용들 생활기록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좀 테마를 하나 잡으세요. 우리 애는 좀 배려나 나눔 정신이 좀 좋다. 그럼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중에서 했던 활동 한두 개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 내용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들 부모님 쓰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너무 나열식으로 써요. 우리 애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성장과 변화는 없어요. 그냥 했던 것만 나열해 놓고 그것만 나열해도 500자 넘어가니까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이런 봉사 희생 정신 이 부분이랑 갈등 관리, 즉 리더십 항목 요거랑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 규칙 준수, 우리 애가 사회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이랑 좀 구별을 해가지고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에서 뭐 구체적인 사례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하나, 뭐 요 정도 2개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성장과 변화 일으켰는지, 아니면은 뭐 갈등 관리 하나를 써도 관계는 없어요. 리더십 발휘 사례 이런 부분들 거.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3개, 4개 계속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중요한 게 그 했던 부분 것은 어차피 생활기록부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없어도 관계없어요.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쓰는 건 안 좋습니다. 보통 뭐 큰 이제 그 활동 내용이 있으면 하나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2개 정도, 3개 이상은 좀 많아요. 2개 정도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뤘는지, 2개를 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활동, 2번째 활동을 쓰고 그걸 묶어 가지고서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뤘는지 이 부분 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활동 쓰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지고, 2번째 활동 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는지 이 부분 것을 병렬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병렬식이랑 그 다음에 쭉 항목 나열식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2개를 병렬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라는 거고, 나열식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했다 그거 했다 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추천서, 교사분들 많이 문의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좀 시간을 내서 교사 추천서 작성 요령,
또 이 부분 것은 교사분들을 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충남과고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소서 작성이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학생에게 부담스러운 거 뭐 마찬가지고요. 또 옆에서 지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부담 느낄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자소서의 항목 구성, 항목에 따른 그와 같은 브레인스토밍,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체계적인 틀 잡기, 개요 잡기 하고 그 다음에 쓰기 들어가면은 쓰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수 마치고 맞춤법 검사하고 추리밍 작업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최적적인 충남과학고 자기소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특히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피엔스 플러스에서는 충남과고 자소서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첨삭 과정도 있고 같이 이제 함께 학생과 또 부모님과 내용 구성하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사피엔스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